군 병력을 이제 동원을 해서 국회를 봉쇄했다 그 부분이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또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다. 이런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그리고 군경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를 했었죠. 특히 이 군경 투입,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서 봉쇄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양쪽의 사실관계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. 서로 네. 주장이.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윤 대통령 측이 본인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인정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 현재는 윤 대통령의 말을 믿기 어렵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네. 먼저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를 채워지지 않았으니 끄집어내랄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지시를 했다.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. 대통령 측은 그동안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해왔는데요. 예. 현재는 이 부분을 인정을 했고 그 근거로 곽 전 사령관 쪽에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들은 사람이 많다.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논의하는 과정이 예하 부대로 그대로 전파됐다.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그 진술,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말이 많았지만 끌어내라고 한 그 진술을 그럼 헌재는 인정을 해준 건가요? 그 신빙성을? 그렇습니다.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대부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유지가 됐다. 그래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고요. 그리고 만약에 그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갑자기 곽종근 사령관 등이 뭐 150명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. 그리고 의결 정족수라는 용어 같은 걸 감안하면 네. 끌어내라는 대상은 국회의원에 해당한다.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믿을 수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국군 방첩 사령부를 통해서 주요 정치인 그리고 법조인 체포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. 자, 이것도 그럼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. 헌재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습니까? 이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그 위치 확인 지시가 인정된 것이고요. 체포 지시가 인정된 건 아닙니다. 정확히 말하면 위치 확인을 지시한 것이 인정이 됐고요. 국회의원과 그러니까 여야당 대표 등 이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위치 확인을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점을 대통령이 네.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러 간 점 역시 인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 특권 그리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 진술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동안 뭐 진술이 오염됐다, 신빙성이 흔들렸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? 이것도 그럼 여전히 그 헌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대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청구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사실관계를 부인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른 증언들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그 말을 했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